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0 오네요. 코스피는 3,100을 뚫었고요. 코스닥도 800을 뚫었습니다. 이날 330 오네요는 증권시장부 김응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증시도 좋고 네. 기분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기분과 맞춰 좀 맞물려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휴가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이제 우리 여행 어디 갈까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 휴가 시즌 앞두고 여행주도 다시 한번 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내용 오늘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날씨도 아무래도 좀 뜨거워지고 이제 벌어들인 이 주식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가지고 좀 놀러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휴가가 관련된 이제 여행주를 준비했고요. 네, 그 가운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인 하나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투어 종가를 보면 54,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한 달 전 5월 23일 종가와 비교하면요 13.1% 올랐습니다. 아, 예. 13.1% 두 자릿수 올랐지만 연초와 비교해 보면 약간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조금 살짝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요거 가지고 온 게 이게 오늘 종가는 아니고 제가 아까 장중에 그냥 캡처를 해둔 거여서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월중 오른쪽은 그렇고요. 이게 1년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1월 수준, 그러니까 연초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 2, 3월 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초 예. 투자하신 분이면 이제 본전을 찾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다. 약간 부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에 이 하나투어 여행주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령 사퇴하고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네. 시위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여행을 가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 시위가 벌어진 나라에 여행을 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바운드 고객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여행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주항공 참사를 꼽으실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무안 국제공항에서 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것 또한 좀 항공 수요를 좀 줄어들이는 그런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이제 실적도 실제로 좀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하나투어의 매출액을 보면 전년 대비 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3% 약간 절반가량 정도 감소하면서 실제로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국면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보시면 한 4월에 46,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연 최저점 이렇게 좀 그죠 기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 상반기 우리가 조금 부진했지만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느낌이 나오는 이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이 가장 네.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4월 9일 날 4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던 지점이 4월 4일 거의 비슷한 지점이었고요. 예.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내수 경기 회복 누가 어쨌든 대선에서 당선이 돼도 내수 경기가 좀 회복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 갈 때 이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이 여행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나는 포인트하고 주가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88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였고 예.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이제 5월 지난달에 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이 100을 기준선으로 봤을 때 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서야 회복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탄핵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수요가 좀 늘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한 달간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71만 명 정도로 기록해서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4월 달에 이제 탄핵 정치적 사태가 좀 해소되면서 외국인들도 같이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국내 내국인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1.8% 증가하면서 이제 회복 조짐을 4월 달에 막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좀 하나투어가 안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져요. 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외국에서 내국으로 들어오는 수요도 있고 이제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는 수요도 동반으로 이렇게 좀 개선되면서 네. 2분기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제 한 달 전 전망치에 비해서 4.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분기 자체가 아무래도 4월, 5월, 6월은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는 아니라서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절대적인 수치는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하고 회복되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이 7, 8월 휴가 시즌도 있고 좋을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적과 또 주가까지도 또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못 갔던 여행 수요가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그 효도 관광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효도 관광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요. 네. 또 반대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경우도 좀 많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한국도 올해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런 여행 수요가 왔다 갔다 인접국가 주변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제 또 하나 가장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으로 주 4.5일제 근무제 네. 얘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네. 이것도 여행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주요 공약으로 4.5일 근무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일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4.5일째 하면 금요일날 오전만 근무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쭉 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 자체가 좀 구체화되면 실현되면 여행 수요가 금요일날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공약을 제시하고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이제 공약이 진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좀 제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또 가장 기다리는 10월 추석 연휴 기간, 네. 이때 가장 관심이 좀 크게 받고 있는데 이때 이재명 정부가 임시공휴일 하루를 지정을 하면 최대 10일간 휴가를 쓰지 않고도 10일간 쉴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되고 이제 10월 달에 황금 연휴 요거까지 겹쳐지면 여행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행주도 그에 상응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짚어줄 만한 게 이제 네.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을 최근에 하면서 예. 하나투어가 새롭게 편입됐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에서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라던가 ETF의 자금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하나투어도 뭐 동시에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도 하나투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좋게 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증권가에서도 하나투어의 주가가 하반기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갖춰주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를 68,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하반기 내수 회복 그리고 황금 연휴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하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할 거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신한투자증권 역시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를 66,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상반기에 작용했던 악재가 소멸하고 여행 이연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 자체도 이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 지표를 봤을 때 11배 수준으로 아직 부담이 없는 주가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휴가 시즌을 맞아 우리가 또 한번 건드려보면 좋을 종목 하나투어 이렇게 김응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아, 김응태 기자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 3,100 넘었잖아요. 코스닥도 800 넘고 저희 지금 며칠간 아마 이번 주 나오시는 우리 기자님들한테는 계속 제가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쭉쭉 잘 갈 것 같으세요? 쭉쭉 잘 갈 것 같습니다. 오, 진짜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 좀 마중물을 마련하면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이제 또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오르는 양상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험칙상 그럴 것 같다라고 우리 김응태 기자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이용성 기자는 3,100 정도 이렇게 이야기 약간은 조금은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고 이제 김경은 기자와 우리 김응태 기자는 조금 더 쭉쭉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측면을 좀 건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상호 오네요 김응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